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선교 교육 사역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 하면은 이제 구소련으로부터 여러 개 나라로 독립이 됐죠. 그 독립되기까지는 고르바초프의 그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르바초프를 직접 만나기도 했고, 또 고르바초프 초청으로 러시아에도 갔었습니다. 제가 또 사이버대 총장할 때는 고르바초프가 직접 사이버대 제가 총장하는 곳을 방문해서 함께 러시아의 변화도 보면서 또 많은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 총회 남북한 선교 통일 위원장을 하면서는 러시아에 우리 교단 이제 에서 세운 모스크바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여름방학 한 달 동안 교회 행정에 대한 강의도 한 바 있어서 특히 러시아에 대한 의미가 저에게는 큽니다. 더구나 소망교회 북방선교부장 할 때는 러시아에 가서 북방선교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방문해서 교회도 돕고 또 교육 선교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특히 이제 사이버대 총장 하면서 갔던 고르바초프와 만났던 이런 얘기들이 의미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9년 10월 14일 한민족을 안고 러시아로라는 이 주제를 갖고 고르바초프의 재단과의 환경포럼, 평화포럼 등 협약 체결을 위해 러시아 여정길에 올랐습니다. 당시에 그 한민족 세계선교원 이사장과 이사님들, 저는 또 사이버대 총장으로서 교수분들 몇 분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이제 모스크바까지 방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 KE923편에 몸을 싣고 우리 일행은 9시간 달려 밤 11시에 러시아 현지 시간 저녁 6시였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도 아주 큰 공항이죠. 세르메제보 2국제공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제공항은 필자가 특히 제가 많이 참석한 곳입니다. 1995년 6월 7일부터 18일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원들과 함께 러시아 선교 비전을 갖고 기도하며 모스크바를 방문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방학 한 달 동안 거기 남아서 다른 분들은 국내로 돌아왔지만 교회 행정 강의를 전부 했는데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 신학생들이 교회 행정학 강의를. 제가 교회 행정을 써서 그 교회 정치론, 교회 행정론을 써서 우리 국내 신학대학도 전부 교재로 사용하고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 행정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마중 나온 현지 안내자 자동차로 모스크바로 향했을 때 아주 그 모스크바의 여러 달라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규격화된 그 사회주의 일면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 상당히 다양한 빌딩들의 모습을 제가 갔을 때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 변화된 모습이었죠. 공항에서 50여 분을 달려서 모스크바 시내에 도착한 후 한 호텔에 묵게 됐습니다. 정말 이 여정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특히 러시아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날 첫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우리 일행은 경건 예배를 함께 아침에 드리고 호텔에서 함께 드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 봉독한 다음에 영생에 관한 주제로 함께 갔던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말씀을 그때 목사님 전해준 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생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배를 마치고 호텔 2층 뷔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는데 하얀 쌀밥에 야채류, 빵, 치킨, 과일 등 식사는 비교적 아주 맛있는 편이었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이제 고르바초프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그 컨설턴트 겸 수석 비서관인 사람의 연결을 받아서 4층 응접실로 갔습니다. 고르바초프가 국제적인 행사에서 찍은 사진들이 벽을 아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일본 후지산의 아름다운 밤 풍경을 담은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여행은 이제 함께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또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국제 포럼도 함께 하고 또 여러 가지 NGO 문제, UN NGO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함께 논의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정말 너무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와 함께 사진도 찍고 또 정말 이 사역이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는 물론 세계 평화에 반드시 기여하는 이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히 페레스트로이카 시대를 열자고 서로는 함께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10월 15일 또 16일에는 이제 모스크바 시내를 돌아봤는데 사람들의 자유로운 옷차림과 명랑한 모습들, 웅장한 빌딩, 많은 차량들에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활기찬 모스크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공산주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죠. 물론 공산주의 시대는 이제 아주 딱딱하고 공산주의 치하에서 여러 가지 자유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자유화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강 주변에는 오색 단풍이 물들어 러시아의 향취를 더욱 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멀리 모스크바 대학 건물이 하늘을 찌르듯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근처에서 생산한다는 어린이 인형을 마크로 담은 초콜릿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초콜릿도 사서 먹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었는데 러시아는 주로 이제 루블을 쓰죠. 당시에 1루블은 우리나라 약 4,339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환율이 그렇다는 걸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르바초프 방문 후에는 공산주의 본산인 붉은 광장과 크레므린 궁전을 찾아갔습니다. 정문에 들어서니 나폴레옹과의 전쟁 당시 노획했다는 385개의 무기가 진영된 그런 무기 창고가 있었고요. 무기 창고 앞에는 인민 대궁전이 있어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고 집무실 앞에는 12사도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 내부에는 성화로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주석단 아래 레닌 묘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는 역사 박물관이 있었고 양옆에는 국립백화점, 표준 시계탑 등이 있었습니다. 크레므린 궁전은 순결, 흰색을 의미하는 순결, 사랑, 생명을 의미하는 푸른색, 정열을 의미하는 붉은색을 상징하는 러시아 국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썼던 시입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붉은 불길 타오른 광장, 크레물린 궁전,
레닌 묘역, 군사박물관, 공산주의 발자취를 본다. 어둠이 깔린 광장, 순결, 사랑, 정열, 흰색, 청색, 홍색 그 깃발 휘날리고 바실리 성당에선 하늘의 종소리 들린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러시아의 자유로, 세계의 평화로 밝았다. 새로운 페레스트로이카 시대를 열자 한민족을 안고 세계로. 이 시를 제가 이렇게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읽어드리고 제 세계로 하나로 달리는 진리의 빛 118페이지도 이 시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자유화돼서 이렇게 됐지만 또 구소련은 어땠습니까?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련이, 소비에트 정권이 중심이 돼서 1922년 말 소비에트 연방으로 설립이 됐죠.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세계 최대의 다민족 국가를 이뤘습니다. 1991년 공산주의 포기와 공산당 해체를 계기로 각 공화국이 독립을 강행했습니다. 1992년 1월 1일 독립국가연합 CIS죠. 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해체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구소련, 구성 그 15개 공화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투르크멘, 키르기스, 타지크, 몰도바, 또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또 아제르바이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 중에 새로 구성된 독립국가연합에 참가한 국가는 독립한 발트 3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12개 공화국이었습니다. 발트 3국은 유럽 북부의 발트해에 면한 라트비아, 또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3국을 말합니다. 이 나라들은 제13세기 초 독일 대검 기사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독립을 유지하여 1386년 대공, 야젤로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공화국의 국왕이 되었고 16세기 중엽 에스토니아 남부의 라트비아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의 대부분은 1629년에 스웨덴, 1721년에는 러시아 지배를 받았으며 16세기 말 폴란드 분할에 의해 발트 3국 전체가 러시아 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 혁명 뒤인 1918년 2월과 11월에 3국은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소련의 압력으로 1940년 8월 소련에 편입되었습니다. 1989년 12월 고르바초프의 민주화 정책을 계기로 1990년 말까지 발트 3국이 모두 대대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91년 독립을 획득하였습니다. 우리 일행은 이러한 러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붉은 광장에서 식당으로 도미 정식과 샐러드 등 러시아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러시아 음식이 또 맛있더라고요. 북방 세계에도 하루속히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일행이 북방 지역에도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2009년 10월 16일 저녁 8시 40분 KE-924호 대한항공의 몸을 싣고 러시아 여정을 무사히 마친 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러시아의 변화된 모습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오늘 새벽 2시 러시아 푸틴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신냉전 체제에서 북한과 이렇게 가까이 러시아가 하면서 걱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남북한의 긴장과 갈등이 더 심화되면 어떻게 하나.
남북유리가 평화롭게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모든 동맹국들도 서로 협력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돼서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며 또 러시아에도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복음 안에서 서로 평화를 이루는, 통일을 이루는 또 이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러시아의 선교 교육 사역에 대한 저의 말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